진도준과 진성준의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둘 중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하면서 드라마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순양자동차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와 앞으로 진도준의 순양 후계자 프로젝트 계획, 그리고 진성준이 절대 진도준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분석 들어갑니다. 순양자동차. 순양은 삼성기업이 주요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현대나 LG 등 다른 대기업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양기업의 모토, 정도 경영은 LG에서 따온 것이고, 진도준의 마케팅 아이디어였던 바이 미라클 펀드 광고는 현대증권의 바이 코리아 펀드 광고를 따온 것이죠. 다시 일어서는 나라, 바이 코리아. 특히 진도준이 월드컵을 이용해서 순양자동차를 마케팅한 것은 사실 현대자동차의 일화를 따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피파와의 인연을 쌓았는데요. 단순히 기업이 돈을 내고 경기 후원한 게 뭐가 대단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아들 정몽준 의원은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사활을 걸었는데요. 정주영은 정경련 회장 시절 88올림픽을 유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IOC 위원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직접 꽃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배달했다고 하죠. 정주영의 이런 진심이 국제축구연맹에도 통했던 걸까요? 결국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피파의 공식 스폰서로 월드컵을 활용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는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을 모티브 삼아 순양자동차의 아폴로 마케팅을 연출한 것입니다. 순양자동차의 성공 뒤에는 앞으로 결말에 대한 복선도 담겨져 있는데요. 진도준에게 순양자동차는 순양의 많은 기업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순양자동차는 자기 아버지가 다니던 아진자동차를 인수한 회사죠. 즉 아진자동차의 성공이 단순 개인의 성공이라기보다 비참했던 윤현우 가족의 복수로 연결지을 수 있는 겁니다. 숨겨진 의도. 이번 화는 진도준의 숨겨진 계획과 앞으로의 결말에 대한 복선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진도준의 목표는 본인이 순양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얻기 위한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윤현우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순양기업이 자격이 없는 순양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원작 웹소설에도 진도준의 이러한 목적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진도준은 진성준에게 순양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순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순양가의 사람들은 목적부터 다르다고 선을 긋죠. 난 이놈이 가진 걸 다 뺏고 시궁창에 처박는 게 목적이지만 이놈은 자신이 가진 걸 지키고 더 키우는 게 전부다. 다시 말해 순양가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도준의 목적은 순양가 사람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는 것, 또 그들에게 주어진 과분한 돈과 권력을 뺏겠다는 말이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드라마는 원작과 다르게 순양가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순양가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 윤현우를 죽였고 그 가족을 죽였고 다른 시민들의 고통도 외면했죠. 진화영이 백화점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백화점과 거래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겪었고, 진동기는 주가 시세 차익을 벌겠다고 개미들의 눈물을 외면한 연출을 했습니다. 결국 진도준이 순양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순양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순양을 정당한 사람이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순양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 순양을 가졌을 때 회사와 시민사회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진영기와 진성준 부자, 진동기와 진화영 남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복종자.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에게 왜 다른 자식들처럼 자기 눈에 잘 보여 순양을 후계자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순양을 사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었죠. 왜 진도준은 순양을 사겠다고 했을까요? 진도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진양철에게 순양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지금에야 장자승계 원칙을 파기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계급과 권위를 중시하는 진양철 회장이 자신에게 순양을 물려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도준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순양을 갖겠다고 결심한 거죠. 책 온화한 불복종자에는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규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파해야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낯설거나 무작정 현실을 비판하는 말에는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도준은 본인이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았고 반대로 불평하면서 엇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의 원칙과 생각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순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죠.
반면 진성준은 할아버지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수능적이어서 순양그룹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사실 진양철도 진성준의 한계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본인 대신 감옥살이를 해준 진영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싸고 돌았던 거죠. 아무리 독단주의적인 진양철이라도 대기업을 이끌어온 치열함과 안목은 그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기에 진성준을 후계자로 믿고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원작에서 진성준의 미래는 처참하게 그려지는데요. 아내를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나돌던 진성준은 결국 아내의 집안 현성일보에게도 배신당하고 순양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빼앗긴 채 감옥에 가게 되죠.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관습과 신념에 따르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장차 불복종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그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현실을 인정해야만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도준은 장자승계 원칙이 있다고 그대로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죠. 자신만의 이상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불복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바꾸고 싶은 그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더 깊게 이해하는 온화한 불복종자가 돼야 더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